요즘 들어 음식을 먹고 나면 명치 오른쪽 부분이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지속되면서 가끔 토하는 것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변 색깔이 검게 변하는 증상이 한 달 반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평소보다 식욕이 천저히 떨어지고 몸무게가 계속 줄어들면서 때로는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어르신 중 상당수가 이러한 변화를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십이지장이라는 중요한 소화기관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찬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십이지장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점차 확산되는 위험한 병, 십이지장암입니다. 먼저 위선암이나 위장관 기질종양과 십이지장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선암은 위점막에서 발생하고 위장관 기질종양은 위벽의 근육층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십이지장암은 위와 공장 사이에 위치한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십이지장은 음식물이 위에서 나온 후 담즙과 췌장액이 함유하는 중요한 소화기관으로 이곳에 암이 생기면 담관이나 췌관을 막아 황달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이지장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2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희귀암으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십이지장암 환자의 약 90%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위장장애로 여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2년에서 3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십이지장암은 빠른 발견 시 십이지장의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85%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췌장과 간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전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십이지장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이지장은 위와 공장 사이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담즙과 췌장액 함유 음식물 중화와 소화 영양소 흡수 준비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십이지장 내부에는 특수한 점막과 팽대부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담관과 췌관이 함유하여 위산을 중화시키고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며 소장에서의 흡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십이지장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20주 이상 지속되는 상복부 우측 통증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명치 오른쪽에서 둔하고 지속적인 아픔이 나타나고 점차 등 쪽으로도 뻗치는 느낌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위십이지장 질환은 적절한 치료로 18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20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십이지장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황달과 짙은 소변 배출입니다.
십이지장암이 담관을 압박하면서 담즙 배출이 막히고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하거나 배변이 회백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십이지장 종양이 담관을 완전히 막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속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입니다. 십이지장암이 진행되면서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5% 이상 감소하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체중 감소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영양 보충을 해도 계속 살이 빠지고 극도의 쇠약감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위장 출혈과 빈혈 증상입니다. 십이지장암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토혈이나 흑색변을 보거나 만성적인 빈혈이 진행되는 경우예요. 이런 출혈은 종양 표면의 궤양이나 혈관 침범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현기증이나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나타나면 상당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십이지장 폐쇄와 구토 증상입니다. 십이지장암이 장관을 막으면서 음식물 통과에 장애가 생기고 심한 구토가 반복되는 경우예요. 특히 식사 후 몇 시간 뒤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토하거나 담즙이 섞인 녹색 구토를 하는 경우, 그리고 복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십이지장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십이지장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유전적 소인입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있으신 분들은 십이지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35배에서 45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40대 후반부터 십이지장에 용종이 생기기 시작하여 15년에서 25년에 걸쳐 십이지장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크론병과 만성장염증입니다. 크론병으로 인해 십이지장에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정상세포의 변성이 촉진될 수 있어요. 특히 20년 이상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십이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9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고지방 식단과 가공육 과다 섭취입니다. 하루 지방 섭취량이 총 칼로리의 40%를 넘거나 햄, 베이컨, 소시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십이지장암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5회 이상 드시거나 튀김류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십이지장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입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면 십이지장 점막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당뇨병을 15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은 십이지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연령 증가와 성별 차이입니다. 60세 이후 소화기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인해 십이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여요. 특히 70대 남성에서 12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12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위12지장 내시경과 이중 풍선 내시경입니다. 위12지장 내시경은 입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12지장의 일부와 2부까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20분에서 25분이면 완료되는 간편하지만 정확한 검사입니다. 이중 풍선 내시경은 12지장의 3부와 4부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조직 검사와 함께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고급 검사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지장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12지장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12지장 점막의 점진적인 두꺼워짐과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12지장 벽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점막 세포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염증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더뎌진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12지장의 핵심 기능인 담즙 함유와 음식물 중화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소화 효율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담관과 췌관의 미세한 압박과 초기 배출 장애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담관이나 췌관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담즙과 췌장에게 정상적인 배출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후 복부 불편감이 예전보다 심해진다는 느낌을 경험하며 때로는 가벼운 황달 기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소화 흡수의 질적 변화와 영양 대사 장애입니다. 종양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인해 12지장의 소화 효소 활동과 영양소 흡수가 변화하면서 영양 대사의 효율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느낌을 경험하며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 증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위장 운동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12지장암으로 인해 위와 12지장 사이의 정상적인 연동 운동이 흐트러지면서 음식물 이동과 배출에서 미세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트림과 구역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미 내용물의 정체로 인한 불쾌감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복통과 수면 장애입니다. 12지장의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명치 오른쪽 부분이 쑤시고 아파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쓰고 속이 메스꺼운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내시경 절제술입니다. 첨단 내시경 수술 기법을 이용해 1cm 이하의 작은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12지장 기능과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국소 방사선 치료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정밀한 방사선을 12지장 부분에만 조사하여 종양,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12지장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12지장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담관 폐쇄와 황달 진행입니다. 종양이 담관을 완전히 막으면서 담즙이 전혀 12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해요. 더욱 위험한 것은 담즙 정체로 인한 간 손상과 담관염이 발생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12지장 폐쇄와 섭식 불능입니다. 종양이 12지장을 완전히 막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이 전혀 통과할 수 없게 되고 심한 구토가 지속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물조차 마실 수 없고 하루 종일 구토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빠져 정맥 수액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췌장 침범과 당뇨 발생입니다. 종양이 인근한 췌장으로 직접 침범하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심한 당뇨병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면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혈당성 혼수 같은 응급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복부 통증과 신경 침범 통증입니다. 종양이 복강 내 신경총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신경성 아픔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복부와 등 전체에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위장 출혈과 쇼크 위험입니다. 종양이 12지장 혈관을 침범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들은 토혈과 흑색변으로 인한 극심한 빈혈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며 응급수혈과 지혈술이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췌12지장 절제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12지장과 췌장 머리 부분을 제거하면서 담낭까지 함께 제거하는 대규모 수술법이에요. 항암 화학 치료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젬시타빈이나 폴피리녹스 같은 항암제를 수술과 함께 사용하여 종양 축소와 전이 억제를 도모합니다. 말기 12지장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기 12지장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소화관 폐쇄와 섭식 부전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12지장과 주변 장관을 완전히 막으면서 침조차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경구 섭취가 전혀 불가능해져요. 환자들은 위루관이나 장루를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한 극도의 쇠약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간 전이와 간부전 진행입니다. 12지장암이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간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어 심한 황달과 의식 장애가 발생해요.
환자들은 피부와 눈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간성 혼수 상태에 빠지고 독소 제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전신이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복막 전이와 악성 복수입니다. 12지장암 세포가 복막 전체로 퍼지면서 곡각 내에 대량의 악성 복수가 고이고 복부가 극도로 팽창돼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호흡 곤란과 함께 복부 압박감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췌장 전체 파괴와 중증 당뇨입니다. 종양이 췌장 전체를 침범하면서 인슐린과 소화효소, 분비가 완전히 중단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생해요. 환자는 혈당이 50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의식을 잃거나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산혈증 상태에 이르게 되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12지장암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담관 스텐트 삽입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막힌 담관에 관을 삽입하여 담즙 배출을 돕고 황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12지장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2지장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62세 황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간 지속된 상복부 통증과 체중 감소를 단순한 위험으로 여기시다가 황달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12지장 2부에 2cm 크기의 12지장암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과 담관 배액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소화 장애와 황달 증상을 겪으셨지만 췌장 기능 보조제와 담즙산 보충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12지장과 담도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은 결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골프도 즐기고 계세요. 두 번째는 59세 연모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가족력이 있으신 이 할머니는 정기 검진에서 12지장 용종과 함께 초기 12지장암을 발견하셨어요. 즉시 가족 전체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고 12지장 부분 절제술과 예방적 용종 제거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소화장애와 설사를 겪으셨지만 소화효소 보충과 식단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가족들도 정기 감시, 내시경을 통해 예방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12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유전적 질환이라는 충격이 컸지만 조기 발견과 가족 협력으로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한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12지장암이 췌장까지 침범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한 황달과 당뇨병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췌12지장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12지장 기능과 혈당 조절도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12지장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췌12지장 절제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12지장과 췌장을 정밀하게 절제하면서 주변 혈관과 신경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췌장 기능 보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입니다. 환자 개인의 종양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와 면역 치료제를 조합하는 치료법입니다. 12지장암에서도 78%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내시경 초음파 유도 치료입니다. 내시경과 초음파를 결합하여 12지장 내부에서 직접 종양을 관찰하면서 정밀한 절제술이나 고주파 치료를 시행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초기 12지장암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12지장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성 질환 검사와 가족력 관리입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나 크론병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이면 30세부터 정기 12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유전 상담을 통해 개인별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지방 식단과 가공육 제한이 필수입니다. 하루 지방 섭취량을 총 칼로리의 25% 이하로 제한하시고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대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로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적극 치료와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십이지장 내시경으로 점막 상태를 확인하시고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종합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내시경으로 십이지장, 점막 감시하세요. 50세 이상 분들은 위내시경 검사 시 십이지장까지 함께 관찰하시고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1년마다 십이지장 전용 내시경을 받아 용종이나 이상 소견을 조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항염, 식품과 소화 도움 영양소 섭취가 필수입니다. 십이지장 염증을 억제하는 강황생강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소화효소가 풍부한 파인애플, 키위를 자주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십이지장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매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규칙적 식사로 소화기 건강 증진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십이지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여 십이지장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환경 독소 차단과 금연, 금주가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십이지장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농약이나 화학세제 같은 유해 물질 노출을 피하세요.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십이지장 건강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십이지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2cm 이하의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십이지장과 췌장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0%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보조 절제술과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복부 통증, 황달, 체중 감소, 위장 출혈 등 십이지장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20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소화기내과나 간담체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암은 소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암으로 복통과 장 폐쇄가 주요 증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십이지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소화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화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십이지장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십이지장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